이렇게 인상 깊었던 부분하고 제 생각의 변화, 앞으로의 적용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 깊었던 부분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저자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보다 그 고용 안정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세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교 시스템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고용 안정의 가치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고, 또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게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재정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계속해서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항상 다양하게 있어 왔는데, 이렇게 경제나 경영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가 어, 좀 처음 접하게 되어서 좀 인상 깊었고, 읽고 보니까 저도 의무교육을 통해서는 어, 한 번도 금융 지식이나 경제 관련 용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서 인상 깊었고요. 다음은 두려움과 평정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행동을 별로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확실하게 보장된 보상을 받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더 이상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런 위험을 피하도록 진화하기도 했고, 아니면 뭐 저의 이런 생각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교육 같은 거에 세뇌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책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에 압도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두려움의 감정을 오히려 극복하고 리스크를 지는 것이 오히려 감정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아예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었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고, 또 비슷한 감정의 측면에서 이제 책에서 그 현금 흐름 사면의 우측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기고 지는 것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초연해야 한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고 지는 건 사실 그냥 게임의 일부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평정심을 잃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 이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어, 저자가 말하기로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고, 사업가로서의 목표 또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시스템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들떠가지고 바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러한 상품이나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포스터 나온 그 맥도날드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더 파운더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번에 영상 과제에도 있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사실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고,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음식점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를 성공시킨 것은 햄버거가 아닌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고, 네, 이런 사례가 떠올라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의 변화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 계속해서 저의 생각과 같이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책을 읽기 전과 후에 크게 변화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는 것을 얕보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이 사업가나 투자가로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 책에 나온 스스로를 교육하거나 언어를 배운다던가 그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주변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경우들이나,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막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거에 투자를 하다가 돈을 많이 잃고 막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라던가 이런 것을 봤던 기억들이 이제 생각이 났고, 이 모든 사례들이 물론 다 스스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지식의 반석을 제대로 쌓기 전에 그냥 사업이나 투자의 세계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에 인생을 거는 도박꾼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분면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던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다던가 하는 비용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고 난 뒤에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 생각이 변화된 것은, 이건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시간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책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면 돈과 함께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돈이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이 좀 차갑기도 하고, 책을 읽기 전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저자의 말대로 하나의 사분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분면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이 훨씬 재정적으로 안정과 자유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분면에서 소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분면의 오른쪽 영역에서 얻는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앞으로의 적용점인데요. 저는 어, 그 지금 뭘 하겠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또 사실 책 한 권을 그냥 읽고 나서 나중에 뭐 개인 사업을 한다던가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더 공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꼭 그게 적용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저의 진로 계획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중동 지역에서 e스포츠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 e스포츠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꼽히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수익 구조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리그와 구단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e스포츠 리그인 LCK에서 LCK 레전더리스라고 하는 저 밑에 보이는 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 장면들을 NFT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올해 올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비슷한 NFT 상품인 미국 NBA의 탑샷이라는 저 위에 사진 저게 출시돼서 성공을 이룬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차용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e스포츠 분야에서의 NFT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e스포츠의 중동 진출도 이루어진다면, 제가 나중에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LCK 레전더리스와 같은 e스포츠 NFT 상품을 도입하는 기획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수익성이 증명이 되고 세계 다른 많은 리그들에서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사례로부터 시작된 맥도날드처럼 하나의 잘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모습을 띠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